보면 저분도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생각할 자유라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정작 북한이 뭐가 좋냐, 아니 북한의 어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부분에서 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냐고 물으면은 딱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저런 운동을 하셨다고 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하신 것 같다는 분이 사실 저 단체였어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제 봤던 그 단체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너무 이제 정치인들이 속된 말로 엄중하게 다뤄가지고 저런 분이 얘도 종북이다 이래버리면 그것도 웃겨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너무 과민한 반응도 좀 우려스럽지만은 또 반대로 저렇게 아까 보면은 북한의 상대 세습과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동일시한다는 것도 약간은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됐지만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분이고 그 지위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분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짧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좀 성급한 움직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민주선거에 의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니까. 그렇죠. 전 저 영상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이게 뭐 칭송이나 뭐 숭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우리 사회에 있는 금기를 깨고 싶었던 어떤 의도가 다른 의도들이 맥락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만약에 좀 더 세련됐더라면 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뭐랄까요 뭐 80년대의 볼 법한 풍경 그때 나올 법한 이제 행동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세련된 방식으로 이런 우리 사회도 이제 금기를 깰 필요가 있고 다른 평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새로운 대응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던져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좀 세련된 방식일까요? 저는 세련된 방식은 저런 표현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다른 이제 영역이지만은 우린 정치인이니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통일이라는 게 가까워진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요 고민을 하는데 김재동 씨도 같이 좀 고민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북한이랑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북한 지도층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 지도층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뭐 면죄부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과거를 묻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리가 발전해오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뭐 산업화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아픔 속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아니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그런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면죄부를 줄 수 있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 사례를 봤는데 이제 독일이 통일하면서 저는 거기선 지도자들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만은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그러니까 거기로 따지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였죠. 호네커를 탈동독자를 무단으로 사살한 죄로 법정에 세웁니다. 나중에 서독 통일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서독도 그걸 과거사를 청산했던 것인데 물론 우리는 지금 평화 무드다 보니까 이런 걸 아직까지 고민 안 해봤지만은 정작 그 통일의 날이 다가오면은 우리도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셋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다고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는 것이고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는 것이고 또 신지혜 위원장은 또 인권에 대한 감성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여성 인권에 있어서 침해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단순히 평화라는 이름으로 묻고 갈 수 있느냐? 우린 정치니까 그런 고민하자고요. 맞아요.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통일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성급하게 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통일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평화체계 구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충실한다면 뭐 어렵게 만들어낸 이 평화의 무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권까지 함께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지혜 위원장은 이거 약간 곤란한 질문 주면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북한 강제 수용소에서 여성 인권 박해동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낙태시키고 이런 것들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은 인권의 그 실태 안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 범위 안에서 다뤄야 된다고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헌법을 갖고 한 나라로 구축될 것인지 아니면 연방제 국가로 일정 기간 갈 것인지 뭐 아니면 뭐 통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 두 국가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그건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게 저는 보고요. 저희 젊은 사람들 중 제가- 2명의 의견일 거라 봅니다. 아, 근데 재미난 게 뭐 이런 대응들이 네.